한국은 기술의 미래를 보여줬는데 일본은 일본의 역사를 보여줬다. 5월 20일 바이든 대통령의 동아시아 순방을 두고 외신들이 내린 평론입니다. 한국은 이날 삼성과 사이가 틀어졌다고 알려진 퀄컴과의 관계가 실상은 그렇지 않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미국 칩 설계 기업과 한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의 협력이 매우 건재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최근 삼성전자의 4나노미터 수율 문제로 퀄컴이 이탈했다는 외신들의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TSMC로 차세대 칩 물량을 넘긴 퀄컴이 여전히 수율 불량에 시달리며 삼성 파운드리 탓이 아닌 자신들의 설계 실수임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 기업의 긴밀한 공조는 2019년 대한국 수출 규제를 통해 한국 반도체 산업을 몰락시키려던 일본에게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이 일로 미국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데다 수조 원대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선택의 실수로 입은 손해를 더 큰 예산을 들여 메꾸려는 자충수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대만의 TSMC를 끌어들여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는 데 혈안입니다. 기시다 내각은 지난해 10월 4조 원대 공장 유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칫하면 WTO 국제법에 저촉되어 한국에게 역으로 제소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만에게 마냥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계약 조건에는 언제든 일본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죠. 일본의 속내를 간파하고 있으나 한국의 삼성과 경쟁 관계에 있는 TSMC는 손을 맞잡기로 결심합니다. 대신 구마모토 공장에서 28나노미터급의 구형 반도체만을 생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TSMC가 구마모토현에 지으려는 공장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자 일본은 지원금 2배 증액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일본의 연간 경제대책 예산이 한화로 약 55조 원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투자를 결정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5월 20일 한국 순방을 위해 일본을 잠시 거쳐가는 일정이 계획되자 기시다 내각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일본에서 제일 가는 4만 평 규모 총허저택 하포엔에 다급히 전세 예약을 놓은 것인데요. 미국 대통령의 순방 목적이 한국 대통령을 만나려는 목적도 있지만 무엇보다 국제시장 메모리 반도체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기 위함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이든은 20일 삼성전자 메모리 및 비메모리 생산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미국 내 투자 계획과 미국의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장 안내를 직접 에스코트한 크리스티아노 퀄컴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은 특히 파운드리 산업에 대한 전략과 현재 개발 중인 최첨단 시제품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외국 기업의 대표와 공장에 방문하여 투자 계획을 협의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일부 기초 산업을 제외하면 일본은 과거와 다르게 뚜렷한 대표 업체가 없습니다.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모두 몰락했다는 뜻입니다. 그마저 내놓을 만한 도요타마저 대체재가 널리고 널렸습니다. 한국을 평가절하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특산품인 반도체를 때려야 한다는 일본의 기조는 내각이 바뀌어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기시다는 하포엔 저택에서 삼성과 하이닉스를 잡기 위한 일본의 전략들을 바이든과 공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TSMC의 장점만을 강조했을 것이 뻔합니다. 미국이 주장하는 반도체 자급이라는 기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TSMC의 투자를 확대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대만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상황이죠. 그러나 황당하게 TSMC 이야기를 꺼내는 일본에 미국은 퇴짜를 놓았습니다. 오히려 삼성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큰 관심이 있다고 간접적으로 어필한 것입니다. 물론 TSMC가 현재 최고 자리인 건 사실이나 최근 쫓기듯이 발표한 1.4나노 공정 계획이 큰 영향을 줬습니다. 업계 독보적 1위 자리에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TSMC는 5월 차세대 1.4나노 공정 개발팀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덧붙여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설계 방식을 적용해야 하므로 실제 양산은 2028년이 될 것이라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보통 반도체 나노 공정은 28, 14, 7나노 등 점수 단위로 공개되는 게 통상적인 규칙입니다. TSMC는 3나노 이후 2나노, 그리고 1나노 로드맵을 구상한 상태이나 이례적으로 1.4나노라는 괴상한 목표를 잡은 것입니다. 나노미터 표기가 마케팅 용어이고 같은 공정이라도 업체별 집적도가 다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1나노가 아닌 1.4나노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한계에 봉착했음을 암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삼성의 4나노와 TSMC 3나노 기술 차이와 관련한 외신 기사들이 나오며 양 사 간의 기술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지난 4월 컨퍼런스 콜에서 이 같은 우려는 과하게 포장된 면이 있다며 전략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직접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은 문제시 되었던 4나노미터 수율이 약 60%대까지 상승하며 70%대인 TSMC와의 격차를 상당히 줄여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쟁사가 20%대의 수율로 상용화가 불가능한 상태인 3나노미터 칩을 6월 중으로 공개하기로 못박아 둔 상황입니다. 컨퍼런스 콜에서의 발표는 공장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이 검증을 끝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생산되고 있는 시제품까지 똑똑히 본 상황에서 일본의 말은 씨알도 먹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TSMC는 상당한 위기를 느끼는 상황입니다. 3나노미터부터는 물리적 한계에 봉착해 전기를 구성하는 전자의 흐름 제어에 어려움이 커집니다. 이러한 현상을 터널 효과라 부르는데 이미 14나노미터 공정에부터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결국 전자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도선이 닿는 면적을 넓혀야 하는데 그것이 카이스트 대학이 개발한 핀팻, GAA, FET 등의 설계 공법인 셈입니다. 삼성은 2나노 이하 공정부터 전자 이동을 제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양산 설계를 이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MBC FET인데요. 자세히 보면 트레이드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삼성은 아예 특허까지 모조리 등록한 상황이어서 향후 TSMC는 이와 유사한 설계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유사한 파생 공정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이미 삼성이 선수를 쳐놓은 상황입니다. 도화지에 초안이 그려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TSMC는 9세대 핀팻 사골물 우리기에 모든 인적 자원을 쏟아부었습니다. 따라서 1.4나노 개발팀 출범과 함께 기존의 설계 패러다임을 완전히 갈아엎고 처음부터 연구하기 시작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TSMC에 더 이상의 지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데에는 전통적인 기조 역시 깊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이전부터 중국으로의 인력 유출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미국의 F-86F 전투기는 물론 ATU 교육훈련기를 가지고 망명하는 공군 장병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전례의 실존으로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이어진 대만 공군의 F-35 전투기 공급 요청을 매년 거절해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에는 계약 성사까지 갔던 팔라딘 자주포 협상을 돌연 파기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미국은 최대한 첨단 공장들을 자국에만 존재하게끔 하고 싶은 게 속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만 정부와 긴밀한 관계인 TSMC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죠. 7나노미터 이하 최신 공장들을 죄다 대만 본토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땅값도 싸고 대만 정부도 주변 주택의 수도 공급을 못할지언정 공장에는 공급을 보장해주는 모습을 보면 말 다했죠. 실제로 모리스 청 TSMC 전 CEO는 지난 4월 미국의 독촉 때문에 애리조나에 불필요한 투자를 했다. 대만보다 50% 비싼 생산 비용과 미국의 육성책 성공 가능성은 낮다며 불편한 기색을 대놓고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달랐습니다. 어떠한 불평도 없이 미국 본토 3곳에 첨단 플랜트 설치를 결정한 건데요. 어차피 미국에서 사업을 하겠다. TSMC보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미국 공공기관에 납품할 반도체는 모두 수주해버리겠다는 야심찬 포부였습니다. 그리곤 기존에 위치해 있던 오리곤 공장 설비 증설은 물론 텍사스주의 21조 원 첨단 공장 건설을 결정 내린 것이죠. 삼성이 지난 3년 동안 미국 투자에 심사숙고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이든은 TSMC도 꺼려한 어려운 결정을 승낙한 삼성에 큰 관심을 표현하려는 게 이번 순방 의도였다고 봐도 무방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을 향한 시샘에만 눈이 멀어 또 허당을 짚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미국에게까지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두는 TSMC가 일본과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기대해 볼만하겠습니다. 이상 QH였습니다.